네, 오늘은 1세대 1주택이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이것만 잘 활용해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랑 제 동생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는 지인분이 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동생도 세무사 업무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분이 이사를 가면서 내가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근데 제 동생이 이 업무를 자주 처리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랬죠. 2년인 것 같다고. 물론 제가 옆에서 얼마 전에 규정을 봤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3년이라고. 동생도 조세 불복 분야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건에 200억짜리 환급을 받아냈거든요. 절대 능력이 없는 친구가 아닌데 저희가 왜 이런 양도세 질문에 쉽게 대답을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 비과세 혜택이라는 건 그분은 딱 얘기를 들으면 3년만 지키면 비과세구나. 3년밖에 없죠. 그럼 저희가 알려준 게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른 요건은 다 충족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양도세 상담은 잘 안 해요. 대부분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이 많고 비과세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상담을 해도 본인들이 필요한 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담하고 나서도 과세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비과세 받으면 그 비과세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오늘 강의 구성은요,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부 법령과 1세대 1주택을 왜 먼저 알아야 되는지,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은 어떤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는 아마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일단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가액이 9억 원이에요. 주택인데. 취득가액,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1억짜리인데 9억 원에 판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서울에서 실제로 많죠, 이거는. 이 금액, 세금 구하면 얼마죠? 양도세가 3억 3천이에요. 만약에 이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3억 3천을 내야 되겠죠. 근데 신고했나요? 신고를 안 했네요. 그럼 20% 가산세. 몇 년 뒤에 그게 발견될까요? 2년 뒤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20%만큼의 이자까지 붙어요. 그럼 3억 3천만 내나요? 아니에요. 4억 5천을 내야 돼요. 양도세로. 그러면 이 규정을 잘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세무사가 꼼꼼히 못 챙기더라도 나라도 봐야 되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절세의 기본인 이 1세대 1주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주택이랑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 주겠대요. 근데 어떤 거죠?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나와 있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까 물어봤던 거네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이 항을 적용할 수 있대요. 그럼 이게 뭐죠? 사실 이게 1세대 1주택 규정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이 규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1세대 주택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그 중요한 규정. 1세대 1주택이란 게 도대체 뭘지, 어떤 거를 과연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에 있는 그대로예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렇게 하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물론 조정 대상인 건 거주 기간 2년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규정만이라도 원칙 규정을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냐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 규정 중에 제가 읽은 부분만 갖고 온 거예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거래요. 근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이 있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거래요. 이 규정의 제일 처음을 볼까요? 1세대. 1세대는 뭔지 아시나요? 1세대가 뭘까요? 내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나랑 부부 1세대인가요? 그럼 내 자녀는? 그럼 자녀가 30살 이상이면? 이게 꼭 30살 이상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30살이 안 되면서도 결혼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주민등록이 우리 집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내가 형제 자매, 제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제 누나랑 같이 살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1세대인가요?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동생의 와이프는 어떨까요? 포함될까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세대를 포괄하냐 안 하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 양도일 현재래요. 양도일은 아시나요? 양도일. 양도일이 언제죠? 내가 계약서 작성한 날짜일까요? 잔금 받은 날짜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인가? 그럼 이게 양도일 현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양도일 하루 전에 만약에 2주택이었는데 하루 만에 1주택이 된 거예요. 이렇다면 어떨까요? 양도일 현재라고 했는데 같은 날 2주택을 판 거예요. 그렇다면 양도일 현재를 언제로 볼까요, 도대체? 내가 파는 시점일까요? 내가 계약서 쓴 시간? 그게 양도일 현재인가요? 이 말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말 아시나요, 뜻? 알아야 되겠죠. 그럼 주택은 뭘까요? 1주택. 1주택. 분양권은 포함할까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주권도 있어요. 입주권 말고 이주권도 있고. 뭐 딱지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주택인가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 폐가처럼 갖고 있는 주택이 농촌에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건 주택일까요? 임대주택은 주택인가요? 이런 걸 명확히 알아야지 여기까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래요. 보유기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취득일은 도대체 언제지? 2년이라고 하는데 시작점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내가 계약금을 치른 날짜인가요? 분양권을 산 날짜인가요?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내가 직접 건축한 원룸은 어떨까요? 언제부터 기산할까요? 내가 상속받은 거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증여받은 것도 약간 달라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거래요. 그럼 내가 전세로 살다가 구입했으면 그건 거주하긴 거주한 건데 그 기간은 포함할까요? 그럼 이거 취득 당시라고 했는데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한 건 늦게 했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이런 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요런 다른 규정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주 기본 뼈대가 되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한 강의도 모자랄 만큼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도 잠깐 다시 볼게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에요. 국내 1주택, 아까 1주택을 한다면 이 규정이 읽히겠네요. 그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뭔지 만약에 안다면 이 규정을 알게 되는 거죠. 1세대가 뭔지 모르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한다면 2주택도 알게 되겠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기산해서 과연 1년인지, 1년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다른 주택의 취득 시점은 도대체 언제인지, 계약한 날짜인지 잔금을 치른 날짜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인지, 아니면 조건부 계약이면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볼 건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에 있는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 법령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이 3년이라는 거, 그냥 이건 규정을 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알고 모르기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뭔지 다시 한번 펴서 봐야 되겠죠. 명확하게.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왜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이때 주택을 산 거예요. 2018년 1월 1일에. 그럼 나는 2018년, 2019년 말이 되면 내가 산 주택의 보유 기간은 2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2년이 되고 나서 팔면 이 주택은 비과세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른 주택은 언제 취득했죠? 2018년 12월 31일, 1월 1일 날 딱 취득했다고 볼게요. 2019년 1월 1일, 하루 딱 지나서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보유기간. 중복되죠? 여기. 주택의 보유기간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까지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요 1월 1일 날 팔면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딱 2년 채워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1월 2일 날 또 취득하면 되겠죠? 그럼 또 2년 돼서 내가 보는 눈만 제대로 있다면 매 주택마다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완전하게 받고 절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규정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규정 요 부분까지 듣고서는 서울은 요새 다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지금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겠지만 이분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그 규정이 얼마 전에 생긴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매년 절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이 세제 혜택은. 내가 9억 원에 팔면 1억 원짜리를 9억 원에 팔 때 양도 차익 8억 원이면 3억 3천을 비과세 해준다. 도대체 어떤 업종에 이런 게 있나요?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8억을 벌었어요. 도대체 세금 얼마 낼까요? 세율은 똑같잖아요. 소득세랑 양도세랑. 내가 음식점 해가지고 8억 벌면 3억 3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부동산 투자해갖고 돈을 벌면 비과세를 해주네요. 그쵸?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거는. 잘 활용하면 좋겠죠.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규정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잘 활용해서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금 효과를 계산할 때 제가 중과세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다면 만약 중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이다라면 그 세금 효과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9억 원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80%까지 엄청나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세금 효과에서 기타 공제 금액, 기본 공제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